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박수진입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항소심 실형 선고 소식에 4거래일 만에 반등 출발했던 에코프로 그룹주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긴급 진단, 에코프로 전 회장 2심서 원심 깨졌다, 징역 2년 법정 구속과 관련해서 권영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막판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잘 나가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시 반까지 보합권을 유지하던 에코프로가 장 막판 6%까지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법정 구속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후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그리고 벌금 22억 원, 그리고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회장은 이번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기재되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그다음에 되팔아서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게 뒤집히면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네, 항소심에서 바뀐 거죠. 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전체가 좀 출렁였는데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급락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그룹주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장 막판에 어떻게 보면 오후 3시에 발표되면서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세 종목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40조 원에 달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장중 한때 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같은 이동채 회장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수 하락을 또 이끈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장 오후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내리는 어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4거래 연속 하락을 하면서 2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공매도 잔고도 한 1조 원에 육박하면서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진단 권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에 긴급 진단 듣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깊어지는 투자자들의 고민 그대로 매도의 기술에서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애경케미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매도의 기술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좀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부터 좀 보겠는데 이성웅 이사께서는 스탑을 주셨고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고를 외쳐주셨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고 신호를 주신 게 좀 외치기 쉽지 않은 구간일 것 같은데 이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그 고 신호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 신호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뭐 지금 당장 뭐 엄청 크게 오른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주가가 충분히 오를 만한 이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고라고 드렸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일단 1분기에 1,000억 원 냈습니다. 연간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4,000억 원이라고 보고 단기 순이익을 이제 80%로 잡으면은 단기 순이익은 3,200억 원으로 잡히는 거죠. 여기서 밸류를 10배 주냐 뭐 20배 주냐는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동안은 이제 30배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PR 30일시 연간 전망치 6천억 원은 나와야 이제 시총 18조를 합리화할 수 있죠. 2023년 연간 전망치가 이제 6천억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총인 22조를 봤을 때 살짝 고평가이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0년 것까지 땡겨오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단기 순이익이 2025년 것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1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PER 이제 30조 원을 이제 30을 부여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30조 원이 되는데 요걸 조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이제 시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25년 것을 이제 또는 24년 것을 가져온 것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됐을 때 2027년, 2028년을 땡겨오던 것이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연간 전망치가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인데 만약 시장 상황이 2027년까지 땡겨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까지 이제 멀리 보던 것을 가까이까지 보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과 실제로 이제 성장 스토리에 지금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는 건데 지금 고라는 사인을 주신 게 내일 당장부터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이제 스탑 신호를 주셨습니다. 지금 스탑 신호등을 켜주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주가에 대해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이게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최근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추세를 놓고 봅니다. 그러면 단기평의 저항이라든지 이러한 구간의 저항을 받는 종목들은 조정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밸류를 땡겨오면서 주가가 떴다가 지금은 수급이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장이 뜨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명백하기는 한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단기평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지지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수급은 다만 외국인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짧게는 단기평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내일 오늘의 하락을 빠르게 돌려준다고 하면은 다시금 추세를 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모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기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이제 2심에서 이제 실형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4월 말에 이제 대주주와 임원이 매도에 나선 점도 좀 수급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관련 노이즈를 그러면 저희는 어디까지 조금 주가에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한데 이성웅 이사께서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하세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실적의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은 매수 기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조금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회피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센티멘트가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저희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 피비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존에 그
기관들이 못 살 때 외국인이 사왔던 것이고 올해 이제 누적 순매수로 보면은 외국인이 5월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은 크게 포지션 변동은 없다라고 봅니다. 기관은 올해 들어서 380만 주를 매도했는데 이게 유의미하게 바뀌었다. 이런 기조가 유의미하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2월부터 워낙 밑에서 샀고 못해도 이제 3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이걸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은 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 이머징 쪽 비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실현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라서 네. 지금까지 떨어진 경우에는 이머징 쪽 비중을 다시 채우려면은 또 이제 시총이 큰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조정된 에코프로 BM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뭐 최근에 이런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뭐 대다수 좀 수익권이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이사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PB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자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한 전망에는 모두 좀 호평 일색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사님께서는 장기적인 베팅보다는 지금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더 좀 리스크를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네,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PB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밸류의 잣대를 대입을 했을 때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터무니없는 밸류를 들이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게 시장에서 역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로 도출이 되는지 그 정도 수준을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되겠고요. 터무니없는 밸류를 들이댄다고 하면 역효과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과 매도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겨루면서 시세는 형성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매수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특성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맞다. 그런데 반대는 틀리다. 이 시각은 좋지 않아요.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명백하게 지금 단기 구간에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장기로 보고 이 밸류, 몇 년치의 밸류를 갖고 와서 이게 된다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반대로 난 가깝게 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주가는 확인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조금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보니까 이제 61선에 오늘 닿아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이제 동반 매수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오늘 이제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이제 노출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좀 단기 바닥에서 좀 잡아보자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만약에 신규 진입하신 뭐 투자자 분들이라면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실까요, PB님? 사실 아까 전에도 시그널은 좀 달랐지만은 논조는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조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뒤에 밸류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여전히 고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밝히고 싶고 그게 아니라 28년까지 나는 정말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나는 이제 바라보고 있느냐가 이제 가격의 이제 시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틀렸다라고 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뭐 3년까지만 당겨온다라고 하면 좀 고평가 구간이고 2028년까지 당겨온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내가 어느 정도로 보유를 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오는 구간 얼마 정도 선에서 조금 매도를 해볼까요, PB님? 매도를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사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잡은 목표가는 이것보다 조금 높았지만은 현재라고 한다면 조금 대략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개인마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요거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표를 제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략 뭐 지금
네, 지금 이제 목표가가 28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지지 저항선 정도에 좀 볼까요? 그렇죠. 예, 지지 저항선 정도로 볼 수 있는. 네, 좀 저항을 받는 구간을 28만 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우선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깨진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자 이어서 애경케미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사인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애경케미칼의 고 그리고 강석부 PD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시면서 이 부분도 이제 두 분이 지금 엇갈린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강석훈 PB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BM에는 장기적으로 고 사인을 주셨는데 애경케미칼에는 어떤 부분을 지금 경계 신호로 좀 보신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의 경우에도 사실 그 아까 전처럼 그 단기적인 면에서는 이제 스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실 아까 전에는 사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너무 많아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애경케미컬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목마다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건지 이제 단기적으로 볼 건지가 좀 중요한데 애경케미칼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만큼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이성홍 이사님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애경케미칼에 고 신호 주셨거든요. 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부분에 정확히 반대되는 부분으로 언급을 한 건데 이게 두 분이 오늘 정확히 반대가 되네요. 왜 고가 됐냐고 하면 이게 보유자분들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양의 관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기술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보더라도 이평이랑 주가의 이격이 벌어진 경우는 타이트하게 이 부분을 좁히는 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고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다만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는 고라는 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단 신규 매수는 자제라고 네. 좀 이제 짚어주셨어요. 자,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CATL 나트륨 배터리 대체제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크게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이 나트륨 배터리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애경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나 되나요, PB님? 사실 나트륨 배터리는 그렇게 혁신적인 배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발전 단계가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이 리튬 화학 배터리, 그다음 반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반고체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도기에 잠깐 병행하였을 수는 있지만은 리튬 화학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무게도 가벼워지고 그만큼 에너지 밀도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기에 나트륨이 주도할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애경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나트륨 배터리 테마로 오른 것이고, 이보다는 이제 실리콘 흑연 음극재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이제 복합 고분자 바인더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따라가시는 것이 보다 맞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리튬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4, 5년 뒤에는 증설 알카파로 이제 수요를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나트륨이 싸다라고 하는 장점도 크게 유효하지 않을 점이라는 점도 이제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나트륨 배터리는 지금 잠깐 조금 이슈가 있고 매력적인 구간인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2차 전지주가 이제 오늘 좀 흔들린 구간에서도 사실 이제 애경케미칼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뭐 장중에 4.9%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또 기록을 했는데 좀 흘러내리기는 했지만 이제 스탑 신호를 우선 강석훈 PB께서 주셨으니까 기존 보유자들은 가격을 좀 어떻게 짜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할까요? 저는 이제 스탑 사인을 드리긴 드렸는데 네. 지금 사실 저항가 자체를 이제 22,000원을 지금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사실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오르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자체는 조금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음극재 바인더의 상용화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장중 고점 정도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더라도
하더라도 뭐 22,000원 정도가 오면은 좀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이제 고신호를 주시기는 했지만 네. 역시나 신규 매수는 좀 지양을 하자라고 네. 좀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애경케미칼을 보면은 이게 좀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 좀 양봉과 음봉이 함께 조금 있었던 이게 네.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같이 달다 보니까 오늘 또 진입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나트륨 배터리에 좀 성장성에 좀 베팅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의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는 가능성 같은 경우는 실제 상용화가 됐을 때 시점에 그 주가 이익 같은 경우를 미리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주가 수준이 어딘가, 이 부분에 상용화를 반영을 했는가 아닌가, 이 구간은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구간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실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이익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기술적 접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좀 트레이딩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의료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매도의 기술로 이어서 갈 종목 루닉과 비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루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의 사인을 보면 모두 고를 주셨고 비올은 지금 모두 스탑 주셨어요. 여기서는 일치를 좀 했는데 루닉 오늘 굉장히 강했죠. 루닉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이제 호실적 발표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성웅 이사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지금 뭐 신고가 랠리긴 하지만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 의료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 본격적인 해외 매출이 가시화되고 이게 현실화되고 나서는 매출에 대비해서 이익의 레버리지가 발생한 구간인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이 실제화된 구간이고 시가총액이 한 8,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부분을 발라내보면 한 1조까지는 무난한 추이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해외 판매 확대 초입 단계에서는 우리가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밸류 이 부분을 제시를 하다가 이제는 해외 부분의 밸류까지 함께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 대비 시가총액을 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역시나 말씀을 주신 이 해외 판매 확대가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아스코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연구 초록 16편을 발표한다라고 또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해외 판매 확대 추세가 앞으로도 조금 이어진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뭐 초입 단계에서 이제 그만큼의 수치가 나타났다고 하면 연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마케팅 비용이 먼저 투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 발생까지 이어지기에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꽤 긴 기간, 즉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실제 매출이 가시화됐다는 점이고 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뭐 해외 마케터라든지 바이어 같은 경우가 참여를 해서 이 데이터를 보고 또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해왔던 레퍼런스를 보면 실제 그러한 부분에 데이터가 공개가 됐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긍정의 시각 이 부분을 네.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제 상장을 했고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유자분들이 오늘 고가에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대다수 다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좀 익절을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할지 무난한 상승은 좀 어느 정도까지 눈높이를 좀 키워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실적 추이 연속성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연속성은 그 국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더해지는 그 구간에서는 연속성의 단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드린 거고 해외 매출의 연속성이 있을 거라 언급을 드린 거고 이제는 뭐 실적의 연속성 계속 이어지는지까지 보시면서 추세에 목표가는 대해서 얼마로 좀 대응을 해볼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가총액 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환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8만 원 이상 이 8만 정도 원 구간까지는 선부터.
우선은 시각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8만 원을 지금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18%까지 올랐다가 11%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18%와 11%에서 잡으신 이 신규 진입자 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8만 원까지 우선 전략을 주셨고 PB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좀 전략을 짜주시겠어요? 저도 높게 한 뭐 그렇게 8만 원 이렇게 높게 가져가지만 목표가 자체는 1차적으로 7만 2천 원까지 잡았습니다. 이 기업을 3월 말 정도에 IR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네. 살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내실이 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요 자체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 제품 자체를 팔게 되는데 영상 진단 AI를 활용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폐암과 유방암 이 둘만을 진단하는 것을 이제 보조하게 되고 더불어서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 스코프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적합한 환자군 분류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고신호를 드린 이유는 이제 내실을 다져온 의료 AI 기업이라고 하는 점인데 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뛰어난 의료 및 이제 프로그래머 인력군이라고 해서 애초에 창업 자체는 프로그래머 분들께서 카이스트 출신인 분들께서 하셨고 의료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들여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내실을 굉장히 잘 다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논문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해외 여러 학회 쪽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스웨덴 왕립연구소 연구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빅파마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말씀 주셨듯이 방금 전에 이제 해외적으로도 많이 이제 매출을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적자이긴 한데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과연 재무가 또 돌아서면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비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올이라는 종목에는 두 분 다 이제 스탑 신호를 주셨어요. 뭐 의료기기에서 비올은 뭐 대장격으로 열심히 좀 달려왔었는데 강석훈 PB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스탑 신호 왜 나왔을까요? 기업 자체는 좀 바라보면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좋아서 이제 들고 기다리셔도 좋겠지만은 네. 단기간에 조금 급하게 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스탑 시그널은 눌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점과 성장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조정 후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 잡아보는 좀 가능성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은 비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점과 성장세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PB님? 네, 강점은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높은 기술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칼렛의 경우에는 2010년에 출시된 장비인데 요거의 경우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모공 축소에 효과가 있으며 이제 소모품으로 일회용 팁이 이제 포함되게 되고 뭐 실펌 X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 듀얼 웨이브 타입 장비로 마찬가지로 이제 소모품 팁이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피부톤과 탄력 개선, 기미 치료 등의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런 이제 마이크로 니들 RF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북미 시장도 진출해 왔었고 또 이제 인모드 대비 경쟁사거든요. 인모드라고 하는 이 회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은 유사하지만은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기술력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모품이 발생하는 영업 레버리지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GPM이라고 하는 것이 8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첫 번째 장비를 우선 팔고 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세라고 한다면 글로벌 6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네. 선진국과 이머징국과 가리지 않고 모두 수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강점 덕분에 작년 뭐 9월부터는 주봉으로 보니까 지금 4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저희가 좀 내려야 될까요? 스탑 사인 주셨는데. 일단 지지선은 이제 5,500원으로 잡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일정 이제 비중 조정 좀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사실은 이런 점을 이제 고려를 해도 사실은 뭐 특별히 오를 만한 이제 큰 모멘텀 없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오르는 것을 이제 조금 지켜보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됐을 때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진입을 해보는 구간으로 좀 말씀 주셨고 그럼 이성우 이사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 좀 매력적으로 보세요? 우선 6,000원 지지 여부의 테스트를 먼저 봤습니다. 봤는데 장중에 그런 네. 조정이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6,000원 지지 여부를 테스트했고 그 구간 안에서 오늘 뭐 저가 지지를 보고 이제는 매수 대응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좀 더 스탑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조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너무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애경케미칼 살펴봤고요. 또 루닉과 비올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 그리고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일자리 관련주인 윌비스가 9%대 상승률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이스가 7%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 부분에서 횡보하고 있었던 대동전자가 오늘 6%대 상승률 보이면서 코스피 시간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와이즈버즈가 9.3% 상승한 1,33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CN플러스가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1분기 영업이익을 공시했습니다. 컨센을 상회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6%대 강세 보이면서 7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하이스틸이 오늘 9%대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에서는 3%대 밀리고 있습니다. 4,09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페라이트 관련주였던 삼화전자 2%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시간에서 분위기 좋지 않네요. 8,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평화홀딩스, 성문전자가 1%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가 하락률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즈와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4%대 밀리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1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가 3%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채 전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장 막판에 6% 밀리면서 마감을 했었죠. 현재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3%대 하락률 보이면서 53만 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인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 LIG 넥스원, 이성웅 이사 THN, 그리고 강석훈 PB M2I 가지고 오셨습니다. 방산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김성준 부장의 LIG 넥스원부터 라이징 포인트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는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방어적인 종목군 위주로 좀 선정을 좀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LIG 넥스원은 방산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무엇보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방산 4사 가운데서는 독보적으로 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산과 우주 그리고 실적의 밸류 매력까지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앞으로의 성장세는 어떻게 좀 스토리를 그려 나갈까요? 예, 먼저 지난달에 발표했었던 이제 1분기 실적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한 28% 증가해서 5,468억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5억 증가해서 68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역시 무엇보다도 마진이 높은 그런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27%가량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좀 좋아졌었던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L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한참 뜨거웠었던 폴란드 관련된 수준은 없었기 때문에 다소 많이 그런 소외됐었던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다수의 국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러우 전쟁도 다시금 또 재확산되는 분위기고 있고 또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지정학적인 긴장감도 크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올해도 정밀 유도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작년에 수주가 4.9조 정도였는데 올해도 그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은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한 12조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최고점 정도 수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현재도 그 다목적 실용 위성에 이미 그 영상 레이더 장비를 탑재를 해서 현재도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죠. KPS가 이제 LG 넥스원이 정부에서 제안해서 일단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것이 2035년까지도 대략 한 3조 한 7천억 정도 수준, 8기 정도의 그런 그 길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독자적인 위성 개발을 위해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면서 관련된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좀 선제적인 투자를 하면서 관련 시장의 확장에 대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방산 4사 중에서 가장 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 PER 기준 한 10배 내외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이렇게 본다면은 다른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혹은 그 이하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방은 조금 그래도 좀 막힐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대형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부장님의 종목 픽이고 LG 넥스원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한 달 새 이제 기관이 78만 주 정도를 담았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다시 올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지난달 그 중순 이후에 좀 국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방산주들이 좀 크게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후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세론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급락을 했고 10% 그 당일날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을 좀 받은 바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조금 조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나름의 좀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89,000원 정도 때 전고점인데요. 네. 매물의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저는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1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7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10만 원을 지금 목표가로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상홍 회사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HN 가지고 오셨는데 현대차, 기아 최근에 뜨겁고 또 투자건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전체적으로 좀 관심 받았잖아요.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최근 1분기 실적 시즌 때 보면 완성차들의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투자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실적의 바닥 통과 기대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부분 경쟁력인데 와이어 하네스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사를 통해서 완성차 제품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실적 바닥 통과 기대 그리고 좀 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인지 궁금한데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작년 실적을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한 190억 원대 같은 경우가 밴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적이 회복된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약 800억 원대 수준, 정확하게는 한 82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들이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선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했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밸류를 받고 있던 부분이 전기차 쪽에 밸류를 이제는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벤더들의 주가들이 한 번씩 다 강했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연결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오닉 6의 부품의 납품 레퍼런스가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매출 다각화 부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입 단계인 이 종목 THN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주가는 최근에 좀 떴어요.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90억대의 영업이익을 회복한다고 하면 시가총액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1000억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두기에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26억 원인데 1,000억 정도의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가격까지 저희가 보면서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가파르게 라는 점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우선 5,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우선은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고 고가 정도의 돌파가 가능한 그러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손절가는 3,800원입니다. 이 가격대는 상승의 거래량, 이 거래량이 시작된 지점 이 부분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따라가서 목표가 5,300원 정도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강석권 PB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M2I입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M2I 첫 번째 포인트로 30%라는 기업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제품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범용성을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제품의 높은 범용성. 사실 그렇게까지 익숙한 기업은 아닌데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이 기업은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고 탄탄한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매출액 41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1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8%죠. 지난 4분기 업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반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를 미루면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겠지만은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017년부터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이후 2020년부터 이제 30% 내외의 영업이익률로 올라서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 미뤄왔던 전반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익률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제품의 높은 범용성을 라이징 포인트로 또 말씀드렸죠. HMI 제품을 국산화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고객사들이 다변화될 가능성입니다. 주요 글로벌 경쟁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미쓰비시 등이 있는데요. 동사는 외산 업체 대비 맞춤별 제작과 통산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기술 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이런 레퍼런스에 기반해서 2차 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객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HMI 업그레이드 버전인 스카다 시장이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이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10,000원 선 위로 올라가 보려는 그 박스권을 더 올라서 보려는 약간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짝 꺾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이슈를 이제 추정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영업이익률이라는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점을 이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로 들어가시는 것이 이제 조금 좋다라고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대입니다. 목표가 산정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경쟁사들의 PR이 평균 32배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당사의 현재가 기준으로서는 16배 정도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로서 이제 부채 비율이 12% 그리고 이제 2022년 순현금이 예상으로는 이제 368억 원 정도인데 높은 수익성이라는 측면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2023년 이제 예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31.9%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 높은 성장성도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23년 예상으로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67%로 기대가 됩니다. 피어 그룹 대비 과한 할인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2배 정도를 반영해서 목표가는 이제 2만 원이라고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9,000원으로서 분명히 매력적이고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지만은 시장에 올라왔을 때의 가격 밑으로 네. 빠지길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9,000원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아가는 전략인데 영업이익률 워낙 높고 앞으로 재무도 좋고 성장성도 있다라고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김성준 부장의 LIG 넥스원, 이성웅 이사의 THN 그리고 강석훈 PB의 M2I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주신 이성웅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
서울금융센터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삼원강제입니다. 차량용 스프링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4%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4위 확인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네요.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7.9%까지 상승률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만나보겠습니다. 이트론입니다. 검찰이 김성규 이트론 대표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정규장에서 23%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17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만나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역시 1분기 실적을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3%대 상승률 보이면서 2만 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아진산업 올라와 있네요. 차체 고강 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 중으로 시간에서도 4%대 강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징주 탑 1위 아진산업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내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아진산업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회사입니다만은 자동차 부품 회사죠. 기본적으로 근데 작년에 실적이 워낙에 좀 좋았습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462억 그리고 순이익이 328억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총이 1,800억대니까 작년 실적 기준 PER로 따진다면 5.7배 정도 수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회사들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호전과 함께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에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서 오늘도 기관이 100만 주가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급등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 업체들보다 상당히 좀 뒤늦게 지금 발동이 걸린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 단기 급등에 따라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까지도 걸릴 정도로 최근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인 만큼 추가적인 그래도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아진산업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2위 넥슨게임즈도 바로 보겠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내일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나오는 회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넥슨 게임즈 역시도 실적이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나왔었던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대비 136%나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시간에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 막바지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실적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게임주들이 조금 정체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넥슨 게임즈는 그래도 파동과 관련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대만의 히트2라는 그 모바일 게임도 올 2분기 출시 예정이고 그래서 PC와 모바일 모두 다 좀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다른 게임 회사보다도 조금 더 나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실적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실적 위주의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준 부장님께도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좀 뜨거웠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압수수색 때 한번 크게 밀렸다가 그때는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주가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일단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또 워낙에 최근에 시장이 조금 뭔가 조금 두려운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이 있는 만큼 일단 그 관련된 소식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라는 부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시장에 대한
대한 그런 불안감들 조금 더 조정에 대한 염려도 좀 해야 되는 만큼 일정 부분은 조금 좀 줄이면서 좀 차분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다음 턴을 좀 노려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 대금 상당히 실리면서 에코프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내일장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최근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이제 조심스럽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우리는 좀 감기가 걸릴 준비가 돼 있을 정도로 좀 취약한 그런 좀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방어적인 섹터들 계속해서 자동차라든지 엔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 쪽도 그 중에 하나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뭔가 그래도 실적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대외 변수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둔감한 쪽이 그래도 좀 대안적인 섹터로서 좀 차별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인 자동차, 엔터, 방산 쪽에 관심이 유효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지수부터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는 0.29%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전 지수는 현재 0.02%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 지수는 0.15%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CPI는 1% 아래로 더 떨어졌고 PPI는 더욱 심화해서 불안정한 경제 회복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19발 침체로 인한 경기 회복에 나섰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편 중국 과학기술부가 대형 국유 기업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하이테크 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 알아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현재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여전히 높은 미 CPI 여파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동일 닥스 지수는 0.3%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까크 지수는 0.7%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양국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내일은 프랑스 인플레이션율과 종합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 이 부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1, 2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늘 난항을 겪으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좀 고민이 많아지셨을 거고 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투심도 지금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포트 전략 잘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